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정원과 경찰, 검찰에서 대규모 간첩단을 검거했다.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한동안 이 간첩이 사라졌다. 간첩이 더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은 안철수 같은 인물은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엄연히 이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동안 간첩을 이렇게 수사하지 않고 체포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의 활동 무대가 훨씬 더 심화되고 넓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창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간첩단이 이제 이렇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창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주, 그리고 남해안 일대, 그리고 이들이 서울까지 전국 곳곳에 중소도시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한의 이 여론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군수산업, 방위산업체가 총 집결해 있죠. 거기서 고급한 어떤 산업 기술을 또 빼돌리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간첩에 대한 의미, 인식을 다시금 정립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제대로 유지, 존속시키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죽으면서 그 후계들에게 이제 그 유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게 중국 조심해라. 중국한테 먹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일단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조심하라 하면서 같이 이제 붙이는 말이 통일을 꼭 해야 된다. 남반부를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통일의 방식이 전쟁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재래식 전쟁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자신들이 패망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자면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대신에 전쟁 대신에 이제 택한 방법이 바로 남반부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론을 철저히 쪼개고 분열시켜 가지고 남한 자체를 친북 세력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그 체제가 공고히 되도록 모든 사회 시스템을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친북적인 것으로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작금이 내려오고 있다. 그에 이제 관계되는 수없이 많은 진지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도대체 몇 명이 있습니까? 황장엽의 5만 명은 이미 훨씬 초월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에 연루된 자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정말 상당한 인원이 지금 북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남한을 흔들려고 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정말 섬찟한 어떤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런 뉴스들이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북한 간첩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부. 크게 소개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스파이, 북한 간첩 사건마다 언급되는 문화교류국은 문화를 빙자해서 간첩을 내보내고 고급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어떤 스파이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이제 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의혹을 이제 받아왔죠. 진주에 북한 간첩이 있나? 제주 간첩 접선한 북공작원, 베트남 PC방 간첩에도 지령을 내렸다. 북한 간첩들이 활개치는데 간첩 자비가 공안몰이라니 웬 말인가? 자, 지금의 좌파들, 더불어민주당 같은 세력들이 정권을 한 번 더 잡고 정말 이해찬 말처럼 20년, 30년 집권했더라면 김일성, 김정일의 그 유언처럼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통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붉은 통일이죠. 붉은 통일. 정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자, 정진석 국회 내부도 간첩이 침투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 회복해야 된다. 1년 뒤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간첩 사건으로 보수 언론, 정치권, 사정기관, 카르텔 작동하나?
미디어 오늘에서 이 공안몰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너무도 큰 힘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안에 반 이상이 좌파 진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사건을 저들은 저런 식으로 곡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간첩 안 잡는 정부 조롱인가? 창원에서는 고등학생도 간첩단을 알고 있었다. 쉬쉬하는 게 많아요.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터뜨린 그것만 해도요. 예전부터 군해요가 간첩이었다 이런 걸 안다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새삼스럽게 또 나왔는데도 수사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도 경각심이랄까 경계심이 지금 이완되어 있다. 물렁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병주, 이 김병주는 사성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고하게 간첩 몰린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김병주가 이번에 그 북한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자기가 미리 알고 떠들었잖아요.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김병주가 왜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알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뭐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혹은 북의 간첩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 아닌 간첩단 보도 때마침 필요했나? PD저널 여기도 뭐 좌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공안몰이 공작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데도 저들은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 간첩은 트로이 목마다. 그렇죠. 그 세력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기독일보. 애국 우파들, 기독 우파들, 그 자유보수들, 이들이 해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 전체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특정 세력이 이걸 이제 깃대를 잡고 흔들고 그 힘으로 나라를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좀 깔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간첩을 내보내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내보낸 공작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공작금을 지불하는지. 보통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과거 이런 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폭로인데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오해만 되는 게 공산주의자는 가난하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권에서의 어떤 그 자금 지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강철서신 김영환이한테 80년대에 북에서 내려주는 돈이 공작금이 40만 달러입니다. 그때 40만 달러는 지금 40만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김낙중이한테는 210만 달러 가죠.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 캠프에 수장을 맡고 있던 황인호 대하고 동기입니다. 황인호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한 1,000만 불 정도까지 받았을 겁니다. 저보다 2년 후배인가 그 김태년이 가는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태년이. 걔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항상 가방을 두고 다니까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그만한 돈을 못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오해만 되는 게 공산주의자는 가난하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권에서의 어떤 그 자금 지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강철서신 김영환이한테 80년대에 북에서 내려주는 돈이 공작금이 40만 달러입니다. 그때 40만 달러는 지금 40만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김낙중이한테는 210만 달러 가죠.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 캠프에 수장을 맡고 있던 황인호 대하고 동기입니다. 황인호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한 1,000만 불 정도까지 받았을 겁니다. 저보다 2년 후배인가 그 김태년이 가는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태년이. 걔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항상 가방을 두고 다니까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그만한 돈을 못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관계자입니다. 제가 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분이 남노당 경남 의령 지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공산주의 밀봉 교육을 받고 자란 표병관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정언입니다. 이분도 이런 쪽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주사파 활동을 했고 대학 때 김태년이하고는 뭐 잘하는 사이고 황인호하고도 너무도 잘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작금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4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까지 나오죠. 과거에 벌써 그런 돈이었다면 지금 단위로 하면 몇백억 되는 돈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왜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좌파들이 이렇게까지 득세를 하고 저렇게 힘이 세졌나를 보면요. 돈이 없이는 뭘 못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돈이 박원순의 그런 여러 가지 재단을 보면요. 우리 기업들로부터 뜯어내는 그런 돈도 있겠지만 저런 돈도 있었다는 겁니다. 민노총 같은 이런 쪽에서 거대한 회비가 모여져 가지고 그게 또 공작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큰 돈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공작금이,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볼 때는요, 전쟁 비용에 비하면 껌값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남한을 접수하자, 이런 작전이다, 이런 전략으로 바꿨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규모 집회, 그 밑바닥에는, 그리고 실제 그 참여 인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어떤 루트에서 나온 그런 자금일 것이고, 그런 세력들일 것이고, 그런 세포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간첩은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국회까지 트로이 목마들이 대거 들어와 있을 것이다. 윤미향의 보좌관, 전 보좌관이 그런 혐의가 있다 그러죠. 이런 건이 한 건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 김기현 국정원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여기서 일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